안녕하세요, 로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회사 생활 잘하는 방법 지난 영상에 이어서 2탄을 준비해봤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사원 대리급 분들께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,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나 기본적인 회사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. 이번에는 회사 생활에서 실제 마주치는 업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우리가 처음에 입사를 할 때는 뽑아만 주면 뭐든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입사를 해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? 대체 왜 이런 의미 없는 일을 시키지?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리고 나는 A라는 업무를 하고 싶어서 이 직군으로 온 건데 왜 자꾸 B 업무를 주는 거야?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.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체 이 일을 왜 하지? 싶을 정도로 좀 의미 없어 보이는 업무들도 많고요. 나의 업무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진짜 이런 일들만 좀 누가 가져가면 훨씬 더 일이 효율적으로 성과도 잘 날 텐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그 어떤 분야라 하더라도 사실 그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업무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다 일치하는 케이스는 많지가 않더라고요.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마케팅으로 입사를 해서 4년간 마케팅 전략팀에 있었어요. 마케팅 안에도 팀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지거든요. 그런데 특히 마케팅 전략팀은 좀 더 전략, 기획 이런 쪽의 일이어서 막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밌는 일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. 광고를 하거나 뭐 재밌는 이벤트를 하거나 흥미로운 일을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닌데 처음에는 진짜 내가 왜 이 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? 나는 별로 숫자랑 친하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전략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 팀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게 맞나?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. 그런데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나 이 업무 너무 나랑 안 맞아. 나 대체 왜 이거 하는지 모르겠어. 진짜 나는 월급의 노예야.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닌데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? 이런 분들 많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그래도 마케팅이 하고 싶어서 온 거고 마케팅 안에 수많은 일 중에 내가 하는 일이 싫어 이런 케이스인 분들도 있잖아요. 나는 기획 쪽 업무를 하고 싶었어.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경영기획팀이야. 근데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예산관리 쪽이야. 이럴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내가 구체적인 그 업무의 특성이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다른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. 내가 입사할 때는 그냥 그 분야로 뽑았다 보니까 내가 실제 하는 일은 그 기대치와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저는 심지어 4년을 그 팀에 있던 거예요.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대체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뿐더러 다른 사람들은 엄청 바로바로 막 대답이 나오고 숫자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엄청 두뇌가 빠르게 돌아가는데 저는 저와 안 맞는 일이다 보니까 자존감이 정말 뚝뚝 떨어지더라고요. 나는 별로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지? 나 나름 잘하는 거 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으니까 피해만 주는 것 같고 나는 더 나랑 맞는 일 하고 싶은데 대체 이게 뭐지?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. 그런데 저는 정말 적어도 그 분야가 내가 하고 싶은 분야라면 그리고 내가 거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면은 최소한 그 팀에서 배워갈 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학습을 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마케팅 전략팀의 업무가 정말 안 맞았는데 그 팀에 있었던 거 덕분에 좀 더 전체적인 시야가 생긴 거예요.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런 구조에서 돌아가는구나 라는 이해가 생겨서 나중에 브랜드 매니저를 하는 팀으로 상품 기획을 하는 팀으로 갔을 때 훨씬 이 업계의 구조를 알고 회사의 원리를 아니까 훨씬 이해도 빠르고 굉장히 그 성과도 빠르게 나왔어요. 그래서 정말 저는 숫자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팀을 옮겼더니 그 팀의 생리를 알다 보니까 역시 로미는 데이터를 잘 봐. 역시 회사에 대한 이해가 빨라. 이런 칭찬을 듣게 된 거예요.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 팀에서 저는 완전 쩔이었는데 그 팀에서 배워온 거 덕분에 이 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역시 잘한다. 그 분야는 이 업무는 민지한테 하면 돼. 라는 그런 저의 장점이 생긴 거죠.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팀에서 그 업무가 싫다고 너무 완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아예 손을 놔버렸다면 팀을 옮겨도 야 너는 그 팀에 있었다더니 뭘 배웠냐? 야 너 이거 몰라? 그 팀 사람들은 알던데 우리 팀 업무도 모르는데 그 팀 업무도 모르면 뭘 할 줄 알아?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.
그래서 설령 연관관계가 없어 보여도 사실 그 회사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게 엄청 큰 거거든요. 제가 또 특히 이직을 해보니까 정말 다른 본부, 정말 다른 일 같아도 회사의 비즈니스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나는 마케팅이 정말 지지리도 싫어. 그렇지만 거기에서 배웠던 자질을 바탕으로 교육팀에 갔을 때 정말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인사팀에 가서도 굉장히 회사에 대한 이해가 좋다 보니까, 데이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다 보니까 인사를 훨씬 더 잘한다,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무가 너무 재미없고 너무 싫고 의미 없게 느껴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분명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, 하기 싫은 업무라고 하더라도 저는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들고 남들보다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마시고 내가 여기에서 최대한 얻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내가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데, 나 저 사람보단 잘해야 되는데, 나 저 팀원보단 잘해야 되는데, 내가 후배보다 이거는 뛰어나다는 소리 들어야 되는데, 이런 생각을 하면 점점 내 자신이 못나 보여. 근데 여기에서 나는 배울 거 배우고 어차피 월급은 나오니까 취할 거 취하고 내가 내 장점을 살리면 되는 거거든요. 회사 생활은 특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그 싫은 일들을 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그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성과를 훨씬 잘 내고 문제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마케팅도 창의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시장을 파악하고 고객을 파악하는 그런 분석력도 필요한데, 내가 이런 분석력이 난 별로 없어, 나는 그냥 창의적인 게 좋아 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아예 무시해버리면 너는 이 회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?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어떤 업무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한 지금은 준비 단계다. 그리고 내가 적어도 이 팀에 한번 들어온 이상 적어도 한 2년간은 여기에서 배워나가자. 그거를 바탕으로 다른 팀으로 옮겨서 나 이 업무를 해봐서 이 연관성이 있으니까 더 새로운 업무를 잘할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할 만한 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시기다. 나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전 진짜 여기가 헬 같고 선배들 다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 업무도 너무 싫은데 여기서 2년 버티면 진짜 나갈 수 있는 건가요? 라고 하실 수 있는데, 그거는 정말 회사 케바케긴 해요. 그런데 기회가 영 없어 보이고 진짜 여기는 도저히 팀을 옮기는 게 불가하고 업무도 완전 싫기만 해. 그러면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그만두고 다른 데로 새로 취직을 하는 게 나을 수 있겠죠. 그런데 만약에 팀을 옮긴 사례가 있다. 그리고 내가 원하는 쪽을 봤을 때 좀 이렇게 이동이 있는 편이다 라면 희망을 가지고 현재 열심히 하되, 내가 가고 싶은 그 업무를 하는 분들과 친해져서 좀 정보를 얻어낸다든지, 좀 더 친해지면서 저 여기 TO 생기면, 자리 생기면 저 정말 일하고 싶어요 라고 어필을 해본다든지, 아니면 내가 이거를 바탕으로 다른 데에 이직할 때 써먹어서 그 이직한 곳에서 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내가 너무 지금 이 순간 이거에 너무 몰두해버리면 안 돼요.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싫고 이 일이 싫다고 해서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내가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가 이 일을 안 해버리면 이 연장선에 연관성이 있는 그 더 하고 싶은 일, 더 좋아하는 일,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못 나간다는 거죠.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팀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나 저 팀 가면은 좀 더 재밌겠다. 나 저런 팀의 업무를 해보고 싶다.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그거를 그냥 내가 어떻게 가능하겠어 하고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현재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최대한 가지고 역량을 쌓아두되 언제든 옮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는 안테나를 좀 세우시기를 바래요. 그렇게 팀 옮기는 사람들 보면서 쟤 정치 잘해서 옮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전혀 없는 게, 심지어 미국은 훨씬 더 그 관계에 의해서 취업이 이루어지고 추천에 의해서 취업이 이루어진대요.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정말 헤드헌팅 시장, 이직 시장이 발전해 있고 또 회사 내부에서도 옮기는 거는 정말 본인이 하기에 따른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게 막 나쁜 거다, 정치하는 거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나는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면 오히려 더 그런 관계가 더 영향이 커요. 회사 생활도 결국
사람 간의 관계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팀을 옮기는지, 내가 정말 여기를 나가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찾아봐야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케팅 전략팀에 4년을 있으면서 정말 이직을 해야 되나? 근데 우리 회사에서 더 일을 하고 싶긴 한데 이직하면 힘들다던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러던 찰나에 이제 저희 팀장님도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막 되게 조직 개편을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.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하다가 저희 팀들을 총괄하는 본부장님이 있는데 그분께 메일을 썼어요. 근데 사실 그거를 쓰고 저희 바로 위에 선배가 엄청 혼났어요. 야, 너는 그 잘 가르쳤어야지 하면서 엄청 혼났대요.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팀을 옮기고 싶으면 바로 위에 선배한테 상담을 하는 게 가장 베이직한,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긴 해요. 근데 대부분이 야, 나도 힘들어. 다 이렇게 하는 거야. 너 좀만 더 참아. 나중에 기회가 오겠지. 라고 그냥 참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럴 게 뻔하고 지금 어차피 막 바뀌는 상황이니까 나가고 싶은데 제가 그렇다고 제가 그때 막 어떤 팀에 막 설득을 해놓거나 저 옮기고 싶어요. 그 자리에 좀 가게 해주세요. 막 이런 작업을 할 줄 아는 시기가 아니었어요. 저 지금도 잘은 못하지만 예전에 회사 생활 정말 잘 못했거든요. 그래서 더 생각이 있었으면 미리 내가 가고 싶은 팀들에 좀 친해지고 선배들한테 여기 자리 없어요? 저 이 업무 하고 싶은데 미리 어떤 거 준비할 수 있어요? 이런 걸 물어봤을 텐데 그때는 그런 걸 잘 모르는 4년 정도 다닌 대리였을 때 얘긴데 그래서 그냥 메일을 쓴 거죠. 제가 입사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. 이 팀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는데 이제는 다른 팀에 가고 싶고요. 이 본부 내에 어떤 팀이 됐건 저는 다른 팀에 가고 싶어서 혹시 자리가 있는 곳이 있다면 옮기고 싶습니다. 라고 했어요. 근데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그렇게 더 윗사람한테 바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팀을 미리 설득을 하고 내가 잘 상황을 봐서 그 팀에게 미리 작업을 해서 친해지고 내가 여기에 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얘기해보고 그래 볼 것 같거든요. 그거 외에도 공식적인 루트로 신청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팀에 자리가 났다라고 공지사항이 뜨면 그걸 보고 지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꼭 100% 그런 미리 사전 작업을 한 거다?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쓸 때 적어도 내가 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이거를 잘했고 이런 걸 배웠으니까 그 팀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아무런 경험 없이 정황 없이 회사 4년 다녀놓고 저는 이 팀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요. 다른 팀에 가고 싶은데 그 팀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누가 뽑아주겠어요.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팀에 있을 때 이런 업무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고 이 팀이 정말 장점이 많지만 나와 더 맞는 곳으로 나에게 더 맞는 옷을 입고 싶고 그 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그 팀에 가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마치 자기소개서 쓰고 취업 준비했을 때처럼 어느 정도 어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. 힘들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나중에 이직을 할 때에도 분명 도움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당장 싫은 일도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내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기를 장기적인 커리어의 관점 잊지 마시고 이걸 하면서 내가 뭘 얻었지? 어떤 성과를 냈지? 뭐가 문제점이었지? 그런 거를 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나의 커리어를 뒤돌아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제가 회사 생활을 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. 제 주위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 생활을 잘합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 꼭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유튜버가 아니고 저는 회사원이고 후배분들께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사람일수록 댓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잘 보셨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